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요, 아마 오늘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민간용 로켓, 그러니까 우주 개발에 필요한 민간용 로켓의 경우에 고체 연료를 지금 일정 추진력 이상의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을 못하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 하면 보통 이제 대기권, 그러니까 위성 궤도 쪽으로 올라가는 큰 로켓들은 보통 어떤 구조냐, 가운데 이제 액체 연료 로켓이 하나 들어갑니다. 보통 나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국산 액체 연료 로켓인 누리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큰 액체 연료 로켓입니다. 이 안에는 액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는 너무 부식성이 강해가지고 발사하기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만 넣을 수 있고 평소는 이제 비워둬야 됩니다. 대신 액체이기 때문에 대단히 연소가 빠르고 출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탄다는 거죠. 잘 타는데 대신에 이제 이게 뭐 평소에 채워 넣을 수가 없으니까 군사용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북한도 뭐 비슷합니다, 사정은. 그런데 이제 보통 대형 로켓들을 보시면 가운데 큰 로켓이 하나 있고 옆에 작은 로켓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작은 고체 연료 로켓인데 그 안에는 마치 옐로우 케이크라고 불리는, 옐로우 케이크 맞나? 하여튼 무슨 고체 화학 물질에 어떤 고체 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불이 붙으면 이제 고출력을 내는 건데 이건 보통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안정적이고 뭐 쓰기도 편하고 보관도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가운데 있는 액체 연료 로켓 옆에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제 같이 불을 붙이면 이 어마어마한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로켓 한 개 붙일 때마다 그만큼 힘이 더 세지겠죠. 그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무거운 걸 실을 수가 있겠죠. 같은 이유로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한을 해왔거든요. 못하도록. 이게 거의 한 70년대부터 이게 제한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제 뭐 쭉 우리가 개발을 그래도 몰래 해오다가 50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미국에서 야 그거 다 내놔 이래가지고 이제 뭐 연구원을 쫓아내고 자료 폐기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항공우주연구원 쪽에 같이 연구 프로젝트 할 때 거기 이제 한 분 좀 뭐 센터장님 좀 되시는 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로켓이나 발사체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젊을 때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고체 연료 로켓 개발, 고체 연료 미사일이나 로켓 개발, 기술 개발을 멈춰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은 충분하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만큼이나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장거리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었는데 이게 법에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된 저 조치는 뭐냐? 우리가 우주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는 이제 쓸 수 있도록 고체 연료 제한이 해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사실상 ICBM 개발을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벌써 논의는 훨씬 오래전부터 되어왔고요. 사실 재작년부터 논의가 됐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민간용 고체 로켓 제한 해제, 이게 보십시오.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월 29일 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월 말에도 벌써 이 얘기가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그 말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내용으로 계속 이제 협의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다 협의가 돼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발표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미국이 한국에 어떤 그 로켓 개발을 왜 막아왔냐 하면은 그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한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또 우리도 과거에 핵 개발했던 전력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을 미국은 못 믿어왔습니다. 쟤들은 언제든지 몰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의심을 해왔던 거죠. 사실은 뭐 그럴 만도 한 게 우리가 그런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한미동맹 해가지고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미동맹 해가지고 되게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솔직히 지금도 우리가 미국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과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탱크 좀 달라고 했었는데 6.25 전에 얘들이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살이 날 뻔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미국 쟤들 못 믿는다. 야, 우리 독자적으로 하여튼 쟤들이 갑자기 나가거나 마음이 변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모든 대비를 해놔야 돼. 이래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미국을 못 믿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 사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강력한 파괴 무기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자전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무슨 EMP 폭탄 뭐 하여튼 저기 미국이 개발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개발하다 포기했던 거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싸게 개발해가지고 싸게 이제 여러 나라에 팔아먹으려는 이유도 있는데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모으려고 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이건 육군이 자꾸 병력 숫자가 줄어들어서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육해공은 공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좀 큰 전략 무기급의 어떤 무기들을 각 부대마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사실 보직도 늘어나고 또 부대장의 위신도 늘어나고 그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그 항공모함에 이제 함대 전투단장 같은 경우에는 전단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별이 별 2개짜리가 3개짜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별 3개짜리 하나 늘어나면 그 밑에 별 2개짜리랑 1개짜리들도 쑥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기도 한데 또 그만큼 방산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지금 발표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한국의 미사일 통제를 강조하던 미국이 이 규제를 풀은 게 과연 왜냐? 중국을 견제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사일 규제를 풀어버리면 굳이 미국에서 큰 노력 안 해도 한국에서 이제 북경까지 또 북경 저 넘어서 그 서한까지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사드만큼이나 경로할 일이죠. 근데 이제 민간용 우주개발 로켓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솔직히 좀 끙끙 앓고 있을 겁니다. 아, 저희들 왜 저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으로 하여금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하는 거는 우리가 득을 보는 거고 대신 이제 중국하고 우리 한국 관계가 좀 불편해지도록 약간은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중국 입장에서도 아예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측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했던 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지금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움직이게 하려면 이제 한국도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를 이제 완전히 구비할 수 있는 기술을 또는 법적 제재를 풀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줘야 북한으로 하여금 마음이 좀 급해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쪽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건너편에서 북한 애가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남한 쪽에서는 총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한 쪽 주머니에 미국이 총을 한 잔 슬쩍 넣어준 겁니다. 북한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대화를 좀 하자. 라고 접근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핵무기를 보유한 게, 야, 우리가 이거 포기할 테니까 우리한테 경제 지원 좀 해줘.
이걸 목적으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 막말로 핵무기에서 뭐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제재만 받고 있는데. 하등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쳐들어가서 걔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안 쳐들어온다는 거. 근데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두루두루 힘드니까 핵 개발을 한 거예요. 만약에 핵 개발 안 하고 좋게 그냥 말로 했으면 어디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미국이 그냥 한국한테 쌀이나 받아라 뭐 이러고 말겠죠. 그러니까 일단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또는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핵무장에 준하는 어떤 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자기들이 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지원도 없어요.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요, 그런 기술이라도 갖게 되면 북한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북한만 손해죠 뭐. 안 그렇습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이란이나 이런 데 많이 팔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산해서 이란에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생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타격하겠다. 사실 그 일환으로 올 6월 25일 날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이란을 폭격을 했고, 그 미사일 공장들을. 그 다음에 그 미사일 공장들의 이제 원조 공장인 북한 지역에 있는 공장, 그것도 지금 미국이 타격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남한이 저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는데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오늘 이제 이렇게 그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장거리 로켓에 대한 연료 제한이 풀린 거는요, 물론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뭐 지금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해제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협의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민간용 우주 개발용 로켓인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하는 것만 제한이 해제가 됐고, 미사일 사정거리는 그대로입니다. 800km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800km 사거리가 그대로기 때문에 아무리 고체 연료를 많이 붙인다 하더라도 800km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500km에서 2000km 사이에 있는 위성 궤도에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인 이제 800km가 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해제돼 버리면 남한은 핵무장급의 법적 제재 없이 핵무장급의 어떤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는 게 공식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합법화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핵보유국 순위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의 대형 우주개발용 로켓, H2 로켓, H2A, H2B 이 시리즈가 뭐 쉽게 말하면 탄도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핵탄두만 실으면 되거든요. 물론 재도립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재도립 기술도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이 확보를 하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호프 X라고 일본에서 뭘 개발했었냐면, 연구를 하고 있었냐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일종의 무인 우주 왕복선 같은 거를 일본이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재도립 기술, 대기권 재도립 기술을 어느 정도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일부 재도립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재도립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사실상 핵무기만 공식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핵무기가 없다 뿐이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걸 운반체도 있고, 대기권 재도립 기술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잠재적인 핵 보유국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랑 한국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껄끄러운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좋죠. 제한이 없어졌고, 이제 공식적으로 고체 연료 로켓을 마음껏 이용하고 연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금방 달에 갈 건 아니고, 적외도 위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토대가, 어떤 법적인 제한이 다 풀렸는데, 군사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목줄이 채워져 있는 상태다, 미국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이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대화의 대상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 중국이 계속 삐딱하게 나온다 이래버리면 아마, 야 그럼 우리 한국에 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한도 다 풀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이 법적 제한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법적 제한 때문에 이걸 못 해왔던 거거든요. 일본은 그게 지금 제한이 다 풀려 있는 상태고, 근데 우리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국제법적인 제한은 완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전쟁 상황에서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이제 지렛대로, 이 협상 카드로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또 우리 조건 안 들어주면 우리 한국한테 그냥, 야 니네 한국 만들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해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숨은 의미가 좀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좀 쉬었다가, 목이 점점 가는 상태로 제가 좀 쉬었다가 3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꼭 3부를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